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5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756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전장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전기, 전자 업종들 함께 힘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이상 하락합니다. 2131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로는 25포인트 정도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예상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요, 어제 올랐던 만큼 빠집니다. 어제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 가깝게 하락합니다. 다시 43,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 나스닥 지수에서 애플과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그리고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 소식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SK하이닉스도 어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세 없이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2% 이상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5,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4% 가깝게 상승하면서 4위권 지켜냈습니다. 어제 125,5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124,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소식과 함께 어제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사회 이사를 추천하면서 좀 다소 비현실적인 고배당을 요구한 탓에 국내외 의견권 자문사들도 엘리엇의 주주 제안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안건에 찬성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20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 어제 1%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빠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바이오로직스 10거래일 동안 2거래일 제외하고 기관들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6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어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2%대 하락세 나오고요. 34,6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네이버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포스코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어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도 동부에 있는 오디샤주에서 추진한 제철소 설립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된다는 소식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51,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어제 2%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3%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YG의 승리 스캔들과 엮여서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126,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 이탈하고 10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제주 같은 경우에는 라는 이 분석과 함께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2% 이상 빠집니다. 42,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3%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1,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생활건강 각각 1% 이하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5%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57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어제와 좀 순위가 변동이 됐죠. CJ ENM이 2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0.08% 상승하면서 이제 24만 4천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합작법인인 이 빌리프 랩을 설립을 해서 2020년에 아이돌 그룹을 세계 선보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합니다. 75,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라는 어제 상승장에서도 2% 가까운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1% 회복세 나오고요. 74,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5%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30만 원 선 그대로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거 매수세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0.75%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6,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6% 가깝게 튀어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91,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어제 6%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2%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이제 6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대거 매수세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96,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0.63%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184,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셀트리온 계열들 대부분 좋았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세 예상됩니다. 64,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제넥신이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75%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약 한 달 만에 거의 30%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넥신 93,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젤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SK 머트리얼즈와 파라다이스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어제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조정받았던 이유 사드 배치 관련된 계속해서 한한령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는 조금 우려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부분과 이제 크게 면세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천터미널점이 종료가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보다는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면세점 매출이 백화점 오프라인 매출 수준과 유사한 레벨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따이공의 수요, 그리고 인천공항점과 강남점이 올해 매출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4천억 원과 1,500억 이상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달 국내 면세점 매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었죠.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고요. 2월 달에는 이 폭이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비 20에서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면세점 실적 좀 기대해 보실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최근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8만 원, 건전량 26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 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먼저 2월 27일에 주셨던 한창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S-오일도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월 27일에 주셨던 SD 생명공학 1.99% 그리고 한전기술은 5%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마태 대표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6일에 주셨던 영인프런티어 6.56%,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0.47%, SPG 5.5%, 휴비스는 0.1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창용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CJ 대한통운 올라와 있고요. 5.78%, 4위에는 유비케어 11%, 그리고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14.6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한세실업 28%, 그리고 1위에는 FNF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3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수익률이 36%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마태 대표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동구바이오제약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2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SPG 2월 27일에 주셨고 5.5%, 2위에는 롯데 정밀화학 6%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영인프런티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이용호 본부장의 천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고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목표가 터치하고 31%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6% 넘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3일에 주셨고 수익률 36.15%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36%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고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7% 넘었습니다. 2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5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EXT 여전히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이제 무려 66%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2월 19일에 유비케어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1% 이상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최대 8.37% 상승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개가 있죠. 6월 22일에 5,040원, 그리고 8월 31일에 5,020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약 5,040원. 결국에는 중요한 가격대를 어제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까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크게 눌림이 발생만 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마태 대표님께서 3월 6일에 영인프런티어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현재 수익률 6%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인프런티어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동사는 항체 제조 그리고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것은 삼성그룹과 연관이 있어요. 삼성그룹에서 국내 바이오 협력사를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서린바이오라든지 또는 일신바이오와 동반해서 상승했던 것입니다. 전에 삼성그룹에 항체를 공급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육성과 더불어서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00원 이상까지 홀딩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어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현재 장 개장까지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5%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코스닥은 0.3% 상승 출발인데요.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매우 움직임이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그대로 그 충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두 지수 자체가 흐름이 다른 것은 결국에는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장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금방 반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흐름 자체를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상승 전환하는 시점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튀어 올랐었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면서 750선까지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0.27%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의 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올랐지만 수출 부진 등 거시 지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지수보다는 우량 종목에 투자하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0.78% 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요. 44,3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7,4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오늘 소폭 빠집니다. 0.4% 하락하는데요. 어제 크게 상승한 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12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20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한국전력 1%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35,0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큰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9위권 지켜내고 있고 오늘 0.6%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253,0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0.7% 하락하면서 현재 13만 원 선 이탈했고요. 129,5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린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피 0.27% 하락하면서 2151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 0.07%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75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CJ E&M 어제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조금씩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했지만 여전히 24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73,5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대 강세 현재 출발하고 있고 3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66,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1% 가깝게 상승하고 메디톡스 어제 6%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3% 가까운 하락세 나오는데요. 56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0.63% 상승세 나옵니다. 39,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1%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로서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의 변동성에 2배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지난주 이후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2월 28일이었죠.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당일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가 결국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흐름을 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이죠.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체크하면서 추후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또한 비슷한 수준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모두 큰 폭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옵션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과 달리 주포가 기관입니다. 기관이 무려 2월 22일 이후로 3월 11일까지 계속해서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해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컬옵션을 매수한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지수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거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가 투기 거래이고 두 번째가 해지, 세 번째가 차익입니다.
그런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기보다는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해지 차원에서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 차원에서 기관이 만약 투자를 했다면 단순하게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풋옵션을 매도함으로써 해지 포지션을 취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콜옵션을 매수한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거나 단기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내일 올해 첫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기저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물 시장에서 약 3조 5천억 원 수준의 매수세를 외국인이 보였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이렇게 유입된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말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해당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 매도세가 이어지긴 했다 할지라도 해당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 주위에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은 거시경제 지표의 압축판이자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죠. 또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경상수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 숫자가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 증가폭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제조업 악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3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1130원이라고 하는 환율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환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엔 외국인 자금이 여전히 국내 시장, 특히 국내 증시에 맴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환율이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를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정확하게는 해당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한번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에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동사는 통신과 방산용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2위 트랜지스터 업체입니다. 참고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 구성 요소로서 전류나 전압 흐름을 증폭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포함해 노키아와 삼성전자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는 동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2% 증가한 1,08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9.9% 증가한 27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은 역시 5G입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그리고 국외 5G 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화웨이양 수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도 매우 뚜렷합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스 슈밥이죠.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과 무인 운송수단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심에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그리고 5G는 단순히 특정 산업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색깔이 더욱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사회 간접 자본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꾸준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죠. 제가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또는 책 제목만 보더라도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죠. 다만 버핏이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를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실적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2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 내린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사실상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에 관한 코치알이라고 하는 논문을 다수 읽어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그 내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논문이 조금 더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논문에서 검증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해드리면 버핏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75%를 우량주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량주는 단순하게 재무 구조가 좋고 실적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기업이 아니라 모두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예로 들면은 한국전력과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자 우량주죠. 하지만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기라는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독점 기업이자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강한 반면 LG생활건강은 사회 간접 자본이 아닌 필수제의 성격을 가진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버핏은 한국전력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시행되고 있는 기업을 선호로 했고요. 보유기간의 일반적인 투자기간의 월등히 상회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버핏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평균적으로 17년 4개월을 보유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수익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유는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 참여자의 요구 수익률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국가의 3년물 국채 금리 또는 기준금리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금리 수준의 인플레이션율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7년 동안 연 3%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률은 65.28%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수익률만 놓고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동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가치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우리가 크게 추앙받는 이유는 결국 65.28%라고 하는 수준을 상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동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5G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5G 관련 기업으로서 실적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사를 눈여겨보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 그리고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45,0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전업체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290억 원, 매출액은 15조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익성 호전은 전통적으로 성수기라고 하는 점과 가전, TV는 물론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등 신성장 제품이 국내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재난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미세먼지 대책 긴급 법안이 처리가 될 경우 결국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판매가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반도체 부문에서의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만 동사는 반도체보다는 가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전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를 아무래도 초점으로 두고 주가 상승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0월 30일이었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동사도 240일 기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현재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기관 매도 물량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전자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83,000원,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RFHIC, 그리고 LG전자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서 주마태 대표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이 되겠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최초로 주름 개선 기능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탄생시킨 기업으로 일명 하유미 마스크팩으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동사의 R&D 센터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신소재, 신제형을 연구하고 있으며 첨단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의 ODM 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품질과 기술력, 지속 가능 경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상해에 신공장을 확장하고 한중 화장품 동시 생산이 가능한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시트 마스크 제조 공정을 전자동화했는데 100% 자동화 생산으로 인해 제조 전 공정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매우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박철홍 대표는 2018년 7월에 신임 대표가 되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시장에 브랜드를 진출시켜 단기간 내 성공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는 만큼 제닉이 마스크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닥터 글로덤 등에서 대표를 역임한 바가 있죠.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관광객 1,800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한령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만여 명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는 5월까지 3달에 걸쳐 한국을 찾는 것이 화장품주가 모멘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월에 주가 급등으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된 바가 있는데 이제 해제가 되어 2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이 매수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2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강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합성신약, 제네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합성신약은 세상에 없던 치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를 취득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분야인 것이죠. 반면 제네릭은 개발된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됐거나 특허가 있더라도 조금의 성분을 변경하여 제조된 의약품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복제 의약품인데요. 주목할 점은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에 진입하기는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개발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겠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로리스크, 로리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신약 개발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실패할 위험도 크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삼진제약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위험 부담이 적은 안전 종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로리스크, 로리턴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삼진제약은 로리스크, 하이리턴을 실현 중인 기업입니다. 삼진제약의 플레리스, 치매치료제 3종, 뉴토인, 뉴티린, 뉴라세탐 이것들이 동사 매출의 50%가 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리스는 동맥경화영제 내에서 오리지널인 동화약품의 플라빅스로 739억 원을 매출했는데요. 2위 이 제품이 604억입니다. 플레리스가 604억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매출액상으로 비교했을 때. 동사는 6년간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ROE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릭 의약품 자체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물류비, 관리비 등등을 낮출 수 있었고 동사의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케팅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사의 제품 개보리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해서 성공적인 판매량을 내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주력 품목인 플레리스와 뉴토인, 개보린 등은 소비재라서 지속적인 수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리스와 뉴토인은 노인성 질환 치료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합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2006년 서울대 약학대 연구실에서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인 서울대 약학대 강창률 교수가 2014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동사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기술 셀리백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5종의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 자궁경부암 치료제는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 목적은 예방이지만 치료 백신의 목적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 결정기를 면역세포가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돕는 것이 항암 면역 백신의 양리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트로다, 옵디보, 여보이 등 면역 관문 억제제들, 그리고 힘리아나 예스카타 등 카티, 세포 기반 면역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카티 약물이 좋은 임상 결과와 더불어서 시장을 장악하며 면역을 기반으로 한 암 치료제는 앞으로 10년 이상 동안 3세대 항암제로서 끊임없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셀리드 B100은 면역 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수많은 약을 뽑아낼 수 있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셀리드의 업력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은 B100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서울대로부터 이전받았는데 현재 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플랫폼 테크놀로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리드의 B100은 3세대 항암제인 항암 치료 백신을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므로 기술적 가치가 다른 어떤 기업의 플랫폼보다 높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기술로 만들어진 B100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암의 항원 결정기 유전자를 통째로 넣어주기 때문에 암의 다양한 항원 결정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기존 항암 면역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긴 배양 시간과 비싼 치료 비용을 해결하고 효능이 높은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를 이용하는 기존 치료제가 7에서 10일의 공정을 통해 느리고 비싼 값에 공급되는 반면 B100 플랫폼을 사용하는 셀리드의 치료제들은 모든 면역 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루만 공정하면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여 공급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 백신의 일반화가 현실에 드는 이 부분이 상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셀리드는 벌써 5개의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중 임상적 단계가 가장 높은 B100C는 미국 판권이 네오이뮨텍에 라이센스 아웃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오이뮨텍은 제넥신의 자회사로서 항암 백신 관련하여 최고의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의 플랫폼 기술 가치와 후속 파이프라인의 값어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되는 사례가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닉 그리고 삼진제약, 셀리드까지 모두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이창호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번 주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들 아시는 거죠.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의 문제가 현재 연예계 전반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와 SM이라고 하는 두 기업 모두 현재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종류입니다. 우선은 SM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분기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존의 리스크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성이 되었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시나 YG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기타 악재가 있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 반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흐름이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창산업인데요. 작년에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주마태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창산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요. 계속해서 흑자를 내다가 2017년도에 적자 전환했고 작년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 급등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전 고점이 지금 1,810원입니다. 1,810원이고 오늘의 고점이 이제 1,795원이거든요. 전 고점 1,810원을 터치하게 된다면은 이 1,900원대 거의 2,000원대까지는 이제 저항이 없거든요. 지금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데 1,810원 전 고점을 터치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 터치한다 그러면은 2,0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질성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좀 살펴보니까요. 올해 1분기에 탄산음료 매출이 2자릿수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창호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말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기저에는 역시 탄산음료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적이란 말이에요.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다른 변수도 있죠. 액면 분할이 시행이 되면은 주가의 몸놀림이 한층 가벼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실적이 나온다는 가정 아래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제와 오늘 크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눌림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진 않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PG인데요. 오늘도 강세 보입니다. 현재 5% 이상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주프한테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는 소형 모터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입니다. 동사는 이제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부품 또는 공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네.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로서도 편입되고 있습니다. 또 감속기에서는 또 엄청난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로봇에서 부품 들어가는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9,070원 한 3%에서 4% 정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9,070원 목표가를 잡고 보시고요.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9,400원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드스탁 이창호 본부장 그리고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3월 11일에 추천해 주신 ABL 바이오가 현재 약 2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36%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주신 25,000원 넘어섰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좀 더 좋기 네. 때문에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할 것을 해서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최소 익적가는 24,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리뷰. 네. 아무래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시작되고 아무래도 수소, 남북 경협주, 미세먼지 섹터 위주로 아무래도 순환 매장이 시작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 주식들은 1월 초에 잠시 관심을 먹고 시장에서는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2월 말에 북미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관심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화장품, 게임,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바이오는 이번 달 29일에 있을 미국 암학회와 정부의 바이오 산업 물성치 발표로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몰려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는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술을 가진 수혜회사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5건의 기술 수출 애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각받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전 고점이었던 1월 2일 날 24,500원이
550원을 상한가를 또 강하게 돌파하고 52주가 신고가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좋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해서 3만 원 제시하고 최소 익절가는 24,000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의 종목이 탑 8 중에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는데 이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동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드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OIS, IRS, 조립 자동화 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핵심 부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고사양용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고사양 스마트폰 하이엔드 기종 플래시 모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진화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측면입니다. 지난 20일에 공개된 갤럭시 S 시리즈가 늘어난 카메라 케이스와 더불어 3D 카메라 같은 고사양 카메라가 처음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사양 카메라 수요가 늘어날수록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OIS 액추에이터, IRIS 자동조리개, AF 액추에이터 사업 부분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단순 부품 생산을 넘어 부품 성능 및 측정 및 자동화 기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뛰어난 원가 경제력도 갈수록 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고객 다변화, 통화 실적 증가입니다. 중국, 화웨이, 대만, 폭스콘 등 글로벌 고객사로 매출처가 다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갤럭시 S9에서 업계 최초로 가변 조리개가 채택된 이후 최종 고객사들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로 IRS 액추에이터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42억 원의 IRS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LG 이노텍을 통해 H콜 고객의 확대를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주춤하고 있지만 액트로의 고급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될 모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 5배 중 카메라 중국향이 2, 3분기에는 실적이 반영이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의 기존 3배 중 강화 시장에서 세계 최초 5배 강화 중 장착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전략 거래선을 통해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 예정이며 올해 2, 3분기에는 일부 기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세계 최초 4배 강화중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며 2분기부터는 실적이 반영이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멀티 카메라 채택 확대 후 올해 최대 실적 전망되며 단기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액트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하락하면서 2150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146선까지 6분경엔 떨어졌다가요, 조금 하락폭 줄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세 나옵니다. 개인들 2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12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좀 파는데요, 300억 원 넘게 팝니다. 특히나 연기금 측에서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폭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어제 상승세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 지켜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0.6% 가깝게 하락하면서 67,300원에 흘러갑니다. 현대차 어제 급등세 나왔지만은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0.4%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2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계열들 오늘 대부분 강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209,500원에 흘러갑니다. 21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4% 하락세 이어갑니다. 한국전력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 더욱더 키워가는데요. 이제 2%대 하락폭 포착되고 있습니다. 3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여전히 구입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0.6% 상승세 나오고 있고 2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38% 하락하면서 13만 원 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2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75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54선쯤에서 출발을 했다가 9시 19분경에는 58포인트까지 튀었습니다. 현재 소폭 빠지면서 56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오는데요. 하지만 매도폭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90억 원 조금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6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이 200억 원 넘게 사면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바이로메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폭 키워갑니다. 센티론 헬스케어 0.67% 하락하면서 7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이 오늘 1%대 하락세 나옵니다. 그래도 24만 원 선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합작법인인 빌리프 랩을 설립을 해서 이 K-팝 아이돌 그룹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후 계속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조금 빠지고요.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 하락폭 키워갑니다. 여전히 3위권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2,400원에 흘러갑니다. 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요. 현재 51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1만 원 선까지 터치하고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2% 강세 이어가고 있고 30만 8,800원에 흘러갑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대 하락세 나오는데요. 6만 6천 원대 이탈했고 6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0.3%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9만 원대 겨우 턱걸이 하면서 흘러갑니다. 메디톡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60만 원 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증권사들은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달리 했는데요.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가 4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80만 원 선에서 72만 원 선까지 낮춘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하나금융투자 측은 메디톡스의 4분기 실적은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71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95,4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코롱티슈진 현재 1%대 강세 이어갑니다. 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 펄어비스 0.6%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이 사흘 만에 1,130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0.34% 하락하면서 1,12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그 IT 중에서 두드러진 특색은 OLED 관련된 장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그 중에 과거에 한 번도 안 올라가고 지금 현재 주가의 거래량도 적지만 그 미래의 어떤 전망성을 갖고 한번 분석해보는 더구전자를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카메라에, 그러니까 휴대폰의 카메라가 이제 5개가 장착이 되죠. 전면부에 2개, 후면부에 이제 트리플 카메라 3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갔고 그런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들이 좋아졌죠. 파트론을 필두로 해서 많은 그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은 그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한 것들이 이제 먼저 올라갔고, 이제 애플이랑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약간 주춤한데 하반기에 갈수록 애플도 그런 어떤 호재를 힘입어서 LG 노텍에 납품하는 애플이랑 관련된 이런 모듈 업체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더구전자는 이런 그 카메라 모듈에서의
어떤 뭐 스티프너라는 이런 어떤 앞에 씌우는 거라든가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티프너라든가 뭐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카메라 모듈의 전면부라든가 후면부 이런데 소형화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그 납품하는 개수가 이제 늘어나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카메라 모듈의 어떤 많은 그 변화, 뭐 3D로서의 변화, 여러 가지 그런 흐름 자체가 더구전자로서는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애플의 트리플 카메라의 장착 이런 것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카메라 모듈의 한 90% 정도 하고 뭐 자동차 부품이나 기타 한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는 그 카메라와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많은 그 휴대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어떤 힘을 못 쓰고 전체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양상이 보여졌는데,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여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대부분 고사양이라든가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3D 카메라의 장착 이런 흐름이 계속 고급화되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품에도 어떤 고급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수혜가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또 더구전자로서도 그런 그 북미향 어떤 그 애플의 그런 흐름이라든가 트리플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서, 그런 것이 전년도에는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지만 과거에도 한 150억에서 한 16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도 전년 대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엄청 뭐 적다고 볼 수 있죠. 뭐 하루에 뭐 10,000주도 안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자본금이 40억으로서 회사가 아주 소형의 어떤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특색이 뭐냐면 한 번 움직이면은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 일부를 수량을 계속해서 분할해서 뭐 수량을 모은다 그러면은 한번 올라갈 때 어떤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정도는 싸게 해서 한번 수량을 일정 정도 해두면은 과거에 한 번도 안 갔던 종목들이 나중에 잘 간다는 그런 어떤 주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뭐 마이너스 이런 장중 저점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에 파맵신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2% 넘었습니다. 목표가 85,000원 넘어섰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3월 6일 추천드린 파맵신 상체 치료제 기반 기술을 통한 바이오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가 89,000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인 91,700원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면서 흐름이 유입됐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 나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가 갱신하면서 1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 단 그 과정에서 수급이 조금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급 여부 체크하면서 특히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잘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중장기를 조금 더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가 잡고 한번 조금 더 홀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아침 날씨 굉장히 좋았죠.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북서풍에 초미세먼지가 끌려가서 일단 오늘 미세먼지 없는 아주 좋은 아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법정을 처리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거래일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제안을 좀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특히 위원장 후보로 반기문 전 총장이 거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관련 주제 외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반기문 관련 주제를 좀 움직이면서 정치 테마주까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주제 하치라든가 웰크럼 모나리자 위믹스, 대유 위니아, 나노 이런 쪽들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될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LPG 차 규제 완화 관련 주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LPG 차 규제가 이제 전면 완화된다는 소식에 따라 LPG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상승이 좀 실적으로도 좀 연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이라든가 SK가스, 모토니, 에센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 주들도 수혜 기대감이 좀 살아있어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한할 것이라는 것이 예고가 되는 등 화장품 업계에 수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소형주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좀 더 좋고요. 대형주들도 괜찮은데 LBCNC, 투니모리 이런 로드숍 업체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많이 사가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아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고른 상승으로 코스닥 상승 흐름을 좀 만들었었는데 지금 일단 신라젠이 마이너스권 특히 7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7만 2천 원짜리를 깨면서 내려오면서 지금 코스닥 살짝 아침 수준으로 다시 아침 시가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학회에 참여하는 종목들, 오스코텍이라든가 큐리언트,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첨단법 관련주들, 엠젠 플러스라든가 강스텐바이오텍, 바이오솔루션, 옵티팜, 국회 법안 소위에서 첨단법이 통과 가능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그리고 이제 이중 항체 관련주들 유틸렉스, 파맵신 이번에 추천드린 지난주에 추천드린 파맵신, 에클론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그 안에서도 좀 모멘텀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이슈로 좀 움직이니까 수급 부분 좀 체크하면서 지금 코스닥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부분 좀 체크하면서 개별 매매 좀 단기적으로만 좀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추천주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강스텐 바이오텍입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첨단법 관련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2010년에 설립된 업체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이 이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분리 및 배양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입니다. 주요 제품으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어스템, 퓨어스템 AD, 퓨어스템 R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크론병 중길 연구센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서울 아산병원, 서울 삼성 서울병원 이런 국내 주요 병원들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도 좀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고요. 일단 용역 부분 매출이 좀 급증을 하면서 영업 손실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 이런 쪽들은 마이너스인데요. 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하다가 거래 정지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없으니까 안도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줄기세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첨단법 통과 가능성 모멘텀이 살아있고 통과할 경우 줄기세포주 전체적인 추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렸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임상 3상 결과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제약바이오주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 추세 흐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하는 박스권 상단부에 지금 위치한 상태인데요. 22,000원대 가격을 좀 지지하는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3,500원 잡아드립니다. 최고가인 24,400원 조금 아래인데요. 이 자리에 돌파가 나올 경우 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을 이탈하는 경우 여기 21선에서 61선 사이에 위치한 2만 원짜리 이탈할 경우 손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